우리 중요한 건 뭐예요?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의 차우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종목입니다. 종목 코드번호가 3021-4400번이죠. 자, 일단은 임상 3상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진입을 할 것 같죠. 그래서 임상 3상을 눈앞에 두고 있는 SK바사의 기대와 한계는 어떤 것인가, 뭐 이런 이슈가 한번 나온 게 있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니까 한번 딱 정리하고 나면은 웬만큼은 다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동안에 영상 찍어드리면서 언급했던 수많은 말들, 그리고 반복적으로 언급했던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좀 빠르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임상 3상 진입을 목전에 앞두고 있고요. 그러면서 백신 주권 확립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중요한 건 뭐예요? 토종 백신, 이 키워드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만 전 세계적으로 비교 임상 방식을 적용해서 코로나19 백신이 승인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기존 백신 대비 SK바이오사이언스의 임상 대상 인원이 10% 수준에도 못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서 이 해당되는 임상 데이터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좀 불안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지나쳤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남아있는 것은 이 부분이다. 이 정도의 불안감 또는 뭐 최대의 악재는 뭐예요? 임상 실패가 되는 거겠죠. 그 큐어백 같은 경우는 최종 임상에 대한 3상 임상에 대한 결과가 48%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러니까는 이게 백신으로서 활용할 수 없다. 그래서 승인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끝난 건데, 우리가 이런 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한편 드는 것도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상을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성공을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수많은 실패와 함께 거기서 성공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모든 제약, 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매매함에 있어서 임상의 성공과 임상의 실패는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난 28일 날에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에 대한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국내 식약처에 제출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빌 게이츠 재단이라든지 아니면은 전염병 대비 혁신 연합 등의 뭐 지원을 받아 미국 워싱턴 대학 항원 디자인 연구소와 공동 개발한 후보 물질이 GBP510인데 앞으로 510 숫자만 말할게요. 자체 개발했던 E001 두 물질 중에 임상 결과 등을 고려해서 최종 후보 물질을 선정, 한 물질만 선제적으로 임상 3상에 들어가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회사 측은 식약처에 승인 신청을 시작으로 해서 다국가 임상 계획도 신청해서 국내와 해외 동시에 임상 3상을 진행한다라는 방침이고요. 내년 상반기에 상용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 제약사의 백신이 다수 출시된 상태이지만은 제3국의 경우 백신 접종률이 매우 낮은 만큼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요가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나온다라는 게 회사의 설명인 거죠.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의 개발 단계에서 그 CPI의 지원을 받은 만큼 초기 선진국 대비 백신 지원이 되지 않았던 제3국들, 거기에 백신 지원을 돕게 될 전망이다라고 하죠. 또한 국내에서 백신 생산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국내의 선제적인 백신 지급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가 무사히 임상 3상을 마치고 성공적으로 백신 개발을 마무리한다라고 해도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좀 많이 있다라는 건데, 그중 하나가 비교 임상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키워드가 어떻게 보면 또 좋은 건데, 그러니까 백신을 만들 때 막 3만 명, 4만 명, 5만 명 거기에서 긴 시간을 투자하고 큰 돈을 투자해가지고 3상을 종료하고 나오는 백신, 그거를 좀 단축시키는 부분을 비교 임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똑같은 백신이 나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백신과 비교하면서 3만 명, 4만 명까지 시험자를 높이지 않아도 되고요. 한 3,000명에서 4,5,000명 정도로 좀 확 줄여가지고 시험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과, 아무래도 숫자가 줄어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이 들어가는 것도 준다라는 거겠죠. 그런 장점이 있기는 한데요.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오케이 사인이 나와도 해외에서 오케이 사인이 나올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식약처 표준안에 따르면은 그 비교 임상을 진행한다라고 하면은요, 합성 항원 백신 방식의 백신을 개발하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노바백스 백신과 비교 임상이 가능한 것이고요. 당초 노바백스는 올해 2분기 FDA 승인이 예상이 되어 있었는데 허가가 지연이 되고 있죠. 영국에서 임상 3상 참여자 중 이탈자까지 발생을 하고 있어서 국내 3분기 도입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4달 중 임상 3상 돌입을 목표로 밝히고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이에 대해서 꼭 노바백스는 아니더라도 비교 임상은 가능하다라는 입장이고요. 상용화된 백신과 비교해서 중화 항체 등 면역 원성 지표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같은 플랫폼의 백신일 필요는 없다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네요. 그렇게 보면은 DNA 백신을 만들고 있는 제넥신도 비교 임상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그거는 좀 다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는 처음 식약처가 가이드라인을 동일 플랫폼 백신끼리 비교 임상을 하라고 잡은 것은 맞는데, 국내 백신 개발 중인 DNA 백신의 경우는 비교 백신에 대한 비교 백신이 없는 등 사실상 진행에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승인된 백신이면 모두 비교 임상 가능하도록 식약처가 논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확정이 된 거는 아니에요. 논의하고 있다. 식약처 측도 상이한 플랫폼으로 비교 임상 가능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사실을 밝혔는데요. 이 부분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비교 임상 자체도 위험한데, 비교 임상 자체도 살짝 불안하긴 한데, 여기에 이제 같은 플랫폼이 아니라 다른 플랫폼으로 비교한다란 그 부분은 글쎄요, 해외에서 통할까 싶네요. 일단은 식약처 생물제재와 그 김연희 연구원과에서는 동일 플랫폼으로 비교 임상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이성적이지만은 현재 허가받은 백신 현황에 따라서 다른 플랫폼 백신과도 비교 임상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것이지 확정이 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새롭게 변경된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예정이며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상이한 플랫폼 비교 임상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 내용이 담길 것이다라고 좀 덧붙인 모습이 있죠. 근데 이 데이터가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죠. 국내 14개 기관을 포함해서 다국가 기관에서 성인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임상 3상은 많게는 10만 명까지 임상을 거친 기존 백신들에게서는 발생하지 않았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식약처는 비교 임상이 해외 규제 당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가고 있고 관련 기관은 설득한다라는 방침도 밝히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좀 통할까 모르겠네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백신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에서 비교 임상까지 하면서 조금 단축시켰던 이 백신을 굳이 긴급 승인 사용을 내줄까, 허가가 내줄까, 그것도 의심이 드는 부분이고 살짝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비교 임상으로 검증한 국내 백신은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세계보건기구 회의 등 국제 무대에서 면역원성 지표를 활용한 비교 임상 3상의 타당성과 규제에 대한 유연한 적용을 설득하면서 해외 규제 기관들과 논의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일단은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뭔가 확정이 된 건 없는 것 같고요. 비교 임상이 장점과 단점이 여실히 좀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겠죠. 자, 일단은 임상 3상에 진입을 한다,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런 이슈 때문에 여기서 이런 모습이 나오고 나름 강력하게 좀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좀 밀리는 모습, 그래서 7월에 정상적으로 임상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는 좀 기다려 봤다가 그때부터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 이상으로 지금 신청서 제출이라든지 이런 게 좀 빨리 나왔어요. 물론 이제 001과 510이었던가? 이거를 이제 3상에다가 신청을 냈는데, 이거에 대한 결과 발표가 조만간에 나온다고 하니까 이 결과 발표를 보고 이게 더 뛰어나다라고 하면은 좀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살짝 좀 지연이 될 가능성은 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논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자리는 이 양봉에
이 양봉 안에서 좀 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분할로 매수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안에서 첫 번째 매수가 진입이 돼도 그게 나쁜 타점이거나 나쁜 관점으로 접근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보시면은요, 저희 매매했던 내역들 이렇게 좀 회원님들이 올려주셨던 인증샷 같은 거 저희가 좀 정리해서 올려놨거든요. 저희가 6월 30날 상반기 마지막 날에도 저희가 이화공영 정리하면서 매도하고 수익 실현을 했죠. 그리고 이제 어저께 매도 못 하셨던 분들은 오늘 매도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저희가 단기 스윙 종목 한 종목을 반 정도 매도했습니다. 절반 매도하고 나머지는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회원님, 저희가 뭐 매일같이 매매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나가는 종목 수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안전한 종목으로, 리스크가 적은 종목으로, 꼭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조금 천천히 매수하고 매도하더 그래도 충분하게 수익이 나오고 조금 확실성이 좀 확률이 높은 이런 매매를 하면서 내가 본업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하면 최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될 거거든요. 두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고객센터 1644-1873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거든요. 카톡 친구 추가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친구 추가를 하느냐. 카카오톡 상단 메뉴에 보면은요, 친구 추가 아이콘 있으니까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아이디로 추가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HBTV1004 입력을 하고 나면은 허브경제TV 로고와 함께 친구 추가 버튼이 나오니까 이걸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인사말 남겨주시면 상담 바로 진행이 될 거니까 그대로만 좀 진행 부탁드릴게요. 굉장히 간단하죠. 버튼 3번만 누르면 되거든요. 물론 요거 아이디를 좀 입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버튼 3개 정도는 간단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5초에서 10초 정도만 투자하시면은 바로 친구 추가 가능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감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